2017년 4월 부산의 마지막으로 남은 조정 대상 지역인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른바 해수동 지역을 부산시에서 해제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위원회에서 거절을 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작년 말 부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첫 번째 이유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던 남구가 올 4월에 0.01%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 두 번째 이유, 이걸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봐서는 이 정부가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고 좌파적 정치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시시각각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적정 균형가를 맞춰가게 되는 건데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물건이 비싸면 수요가 감소하고 물건이 싸면 수요가 증가하고 만드는데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면은 공급이 감소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 나라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수요 자체를 투기로 인지하고 자유 경쟁 시장을 멋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면은 시장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로지 집을 못 산 사람, 집을 못 판 사람,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7년 6월 19일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핀셋 규제라고 불리는 6.19 대책이었는데 LTV를 70에서 60%로 축소,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좌파 정부가 손대면은 집값이 폭등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6.19 대책 실패 후 부랴부랴 파리 대책을 내놓는 장면, 이 장면이 대대적으로 방송 등 각종 언론에서 나오게 되니 그러자 사람들은 어라,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네?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격만 보고 덤벼들게 되는 거죠. 집주인이 이 내놨던 물건조차도 다시 걷어가 버리고, 그 당시에는 집 사기에 최고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다 서울 올라와서 집을 사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 아니, 무슨 집값이 바퀴벌레입니까? 해충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집값을 잡는다, 이 말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집 마련이 힘들다, 이 말은 엄연히 틀린 겁니다. 서민들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해야죠. 소위 빌라라 불리는 다세대 주택, 이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도 합리적인 가격대가 많습니다. 당연히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비싼데, 서민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집 소유자들의 자산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수준이 다르면 당연히 집값이 다른데 기존 집값을 끌어내리겠다? 여기서 집값을 내리기에 급급한 정부의 행동을 볼 때 바로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이 전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자,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부정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손해가 나더라도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려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기본적 사고방식입니다. 서울 집값은 조선시대 때도 비쌌고 지금 또 비싼 건 여전합니다. 원래 비싼데 서민들이 진입하기 어렵다고 기존에 형성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이 개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동대문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전에 30평 아파트가 5억인데 서민들이 과연 살 수 있었던 가격대일까요? 정부에서 원하는 건 5억에서 더 떨어뜨리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럼 이미 5억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손실나도록 부추기는데 이 소유자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집을 안 팔죠. 버티죠. 정권이 바뀔 때까지. 서울은 현재 모든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대출도 집값의 40%밖에 나오지 않아 이제는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서민들이 실탄을 구해도 서울에 집을 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내놓는 인사를 보세요.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 후보들은 저마다 보유한 부동산이 매번 이슈일 정도로 내로남불입니다. 기존의 주택 소유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게 막아놓았고 무주택자는 대출이 안 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국 좌파 정부가 서울 집값 때려잡다가 이 지방 부동산은 더욱더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활성화되어야지 산업경기도 좋아집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집담보로 해서 자재 대금도 치르는데 이걸 틀어막아 버리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부산의 경기를 이끌어가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 해수동 자금줄을 옥죄니 이 여파로 경상권 부동산 경기가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동 지역의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 조정지역 해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정부에서 내가 힘들게 모은 이 자산의 가치를 끌어내리겠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동산 우상향은 우리가 지키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